매일매일 알고 싶은 아이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K-팝의 중심 K-투데이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좀 씁쓸한 소식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2달 전이었죠. 송송 커플이라 불리던 송혜교 그리고 송중기 씨의 이혼 소식 다들 기억하시죠? 예. 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세 개의 커플이 파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 K-투데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음원 퀸, 썸머 퀸, 레드벨벳이 음파음파로 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짐잘라빔으로 대중들을 중독시켰던 레드벨벳이 2달 만에 컴백했습니다. 이전 앨범과 달리 청량미 넘치는 모습과 여신 비주얼을 마음껏 뽐내며 설레게 만들었던 레드벨벳. 후렴구가 유독 귀에 꽂히는 타이틀곡으로 돌아왔는데요. 타이틀곡 음파음파는 디스코 하우스 리듬의 업템포 댄스곡으로 수영을 모티브로 한 가사는 자신의 눈빛과 매력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대에게 호흡법을 알려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레드벨벳의 사랑스럽고 시원한 보컬이 곡의 매력을 더했는데요. 2017년 빨간맛, 2018년 파워업 등 썸머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이제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걸그룹이 된 레드벨벳. 이번 활동에도 모든 사람들이 음파음파를 입에 달고 살 수 있게 만들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4개의 미니 앨범을 발표하며 열일하고 있는 레드벨벳. 각종 콘서트뿐 아니라 일본 활동과 투어도 겸했기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활동도 무사히 건강하게 활동하길 바라며 이번에도 레드벨벳의 매력에 전 국민이 풍덩 빠져들 수 있길 K-투데이도 응원하겠습니다. 에버글로우가 당찬 포부와 함께 2번째 싱글 앨범 허쉬로 컴백했습니다. 레디? 얼라이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타이틀곡 아디오스로 돌아온 에버글로우.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는 퍼포먼스도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네, 주인공이 나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8월 가요계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한 에버글로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잠을 쪼개가며 앨범 작업을 했다는 에버글로우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정말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서 이번에 꼭 무대를 씹어먹는 아이돌라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 가요계의 트렌드 아닌 트렌드라고 하면 아이돌 그룹 내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에버글로우에도 프로듀스 48 출신인 시연 씨와 일원 씨가 있죠.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던 주리 씨와 도아 씨 역시 로켓펀치와 파나틱스로 데뷔하면서 반가운 재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좀 감격스러워요. 좀 뭔가 그래도 저희가 같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오랜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퍼포먼스 잘하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룹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에버글로우. 앞으로가 기대되는 에버글로우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구 커플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던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3년 만에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일 오전 구혜선 씨의 SNS에 심상치 않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구혜선 씨는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직접 글을 올려 파경 위기의 소식을 폭로했습니다. 이어 구혜선 씨는 어머니가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아져 글을 올리게 됐다며 안재현 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충격적인 구혜선 씨의 폭로.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인 HB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가 타인에게 자신을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된 상황은 전혀 아니라며 반박했는데요. 구혜선 씨가 올린 SNS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지만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더욱더 커지고 있는 논란. 이로 인해 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었던 안재현 씨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그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 측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꾼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대중들의 부러움을 샀던 커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이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여주기도 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것 같은데요. 현재 두 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가요? 네, 구혜선 씨는 아직 이혼 얘기는 나왔지만 협의한 적 없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안재현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이혼에 협의를 했다라고 밝힌 입장입니다. 네, 이상한 점은 안재현 씨가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대신 소속사의 입을 통해서 계속 입장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소속사 같거든요. 네, 두 사람의 소속사 쪽에서는 안재현 씨의 입장에서 이혼이 협의가 됐다라고만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논란이 조금 커진 상태입니다. 소속사가 이제 안재현 씨 입장에 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속사 대표의 성함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지금 맞아요. 논란이 커져 있고요. HB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구혜선 씨는 지난 주말에 또 예능에 출연했어요. 그런데 별로 분량이 없더라고요. 네, 이 기사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사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번 주에 나오는 예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미 구혜선 씨가 출연하기 전주에 예고 방송이 나간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혜선 씨가 SNS를 통해서 파경 소식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작진 분들도 방송이 되는 그 당일날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 내용을 수정하게 됐는데 원래대로라면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뭐 첫 키스 에피소드, 시어머니 에피소드 이런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작진분들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과 팬들 모두 상처받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레드벨벳이 2달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해요. 이번 노래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에 음악 네. 차트가 좀 너무 더웠잖아요. 이 폭염이 내렸는데 그런 온도를 조금 내려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약간 시원한 의상과 함께 이 멤버들의 외모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숨이 안 쉬어져서 음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레드벨벳은 다양한 컨셉을 잘 소화시켜요. 가끔 보면은 좀 난해한 거 아닌가 하는 것들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레드벨벳의 정체성이 팀 이름에 담겨 있는데요. 네네. 레드는 이제 밝고 통통 튀는 컨셉, 그리고 벨벳은 조금 성숙하고 매혹적인 컨셉. 이 두 가지 극과 극의 컨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신개념 팀이었는데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따지면은 네네. 소녀시대와 FX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컨셉을 모두 소화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다양한 컨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팀으로 진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레드벨벳이 어떤 컨셉이든 다 잘 소화하는 거였군요. 이렇게 레드벨벳이 여름 가요계를 책임진다면 이번에는 명품 OST로 개봉도 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 영화계를 책임질 주인공은 누구인지 K-투데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2016년 드라마 도깨비에서 만났던 두 배우가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때문입니다. 여기 잠깐만 있어. 유열의 음악 앨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처럼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하길 반복하며 사랑을 그려나가는 멜로 이야기인데요.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인 김고은 씨와 첫사랑 선배로 함께했던 정혜인 씨가 이번 영화에서는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본격 멜로에 도전했습니다. 짝사랑하던 상대와 서로 사랑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으로 연하랑 촬영을 했는데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조합 이외에도 이 영화가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음악인데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가요 팝송 300여 곡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선곡한 곡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유열의 음악 앨범은 한국 영화 사상 역대급 사운드 트랙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콜드플레이 XU가 되게 아까 방금 보고 나왔는데 그 전주가 흐르면서 점점 음악이 커지고 미소가 뛰어올 때
가슴이 좀 벅차 오르더라고요. 루시드 폴님의 오사랑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뛸 때 저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이렇게 감성 가득한 매력으로 늦여름 극장가를 물들일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바쁜 일상 속 잠시 레트로 감성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몰랐던 방탄소년단의 무대 뒤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러브 유어셀프 투어의 여정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내가 무대를 왜 사랑하는지, 무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이번 다큐는 총 6부작으로 공식 팬 커뮤니티 BTS 위버스를 통해 유료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8월 27일 첫 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한 편씩 순차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7일 개봉한 브링 더 소울 더 무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에피소드와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역사죠. 미국에서의 스타디움 첫 단독 공연, 데뷔 이후 처음 개최한 유럽 투어 등의 생생한 무대는 물론이고요. 이전 월드 투어보다 커진 규모와 전 세계를 돌며 느끼는 솔직한 감정과 소감을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공식 트레일러와 시놉시스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모은 브링 더 소울 다큐 시리즈.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새로워진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7일에 개봉한 방탄소년단의 음악 영화였죠. 브링 더 소울 더 무비인데요. 이 인기 때문일까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을 된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현재 누적 관객 수가 27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은 2주 동안만 상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인기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5일 동안 앵콜 상영을 또 하기로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가 개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SNS를 보면 관람 인증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영화관 측에서도 뭐 포토티켓 이벤트나 아니면 엽서를 주는 이벤트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예매하려고 그 어플에 들어갔는데 방탄소년단의 이 영화가 예매율 1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브링 더 소울의 영화 버전 그리고 다큐멘터리 버전이 또 얼마나 다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브링 더 소울 영화 버전에는 그 멤버들의 인터뷰 컷이 없고요.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그런 시선으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는 멤버들의 좀 솔직한 감정과 그런 소감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의 콘서트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는 건 그만큼 K-팝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팝은 이제 문화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또 콘텐츠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픽에서는 K-팝이 만든 특별한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돌은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게 어떤 뜻이죠? 네, 연예 산업이 좀 커지면서 이제는 스타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름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재산적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상표권이나 초상권을 넘어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뭐 이미지, 캐릭터까지 이런 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없이는 방탄 뭐 댄스 아카데미, 뭐 방탄 삼겹살 이런 거를 이제 런칭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제 뭐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닮은 인형을 내 맘대로 만들 수는 없다. 만들어서 팔거나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콘서트 가시면은 네. 거기에 야광 머리띠에 이름 박힌 거 많이 네네네. 보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모두 불법입니다. 아, 그럼 그 팬들이 이렇게 앞에서 파는 그 물품들은 다 불법인 거네요? 그죠. 사실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하면은 안 되는 게 맞고요. 뭐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 이미지를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이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헐리우드 쪽에서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법 제정이 좀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국내 기획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최근에는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엑소, BTS, 트와이스 등 이런 가수들의 이름을 네. 명칭하고 있는 상표 출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 아미라는 이름도 상표 출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미 삼겹살 이런 거 못 만들겠네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 아무래도 아이돌의 상표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H.O.T인 것 같은데요. 9월에 콘서트를 하는데 H.O.T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요? 네,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과 H.O.T 멤버들이 재결합 공연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법적인 다툼을 방지하고자 H.O.T가 아닌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같은 시기에 네. 있었던 아이돌인데 네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상표 출원을 획득한 아이돌이 있습니다. 힌트예요. 최초 네.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요. 잭스키스? 아니요. 아니에요? 너를 사랑해. 아, 네. SES. SES가 바로 1999년도에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99년에는 15건이었던 음반기획사의 상표 출원 건수는 지난해에는 네. 무려 656건으로 증가를 했다고 와,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네요. 인기가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굿즈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와우.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K2데이 가족들과 또 제작진들이 준비한 굿즈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풍선을 들고 열심히 우리 가수들을 응원했다면 요즘에는 가수들의 이 특성이 담긴 이런 응원봉으로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요거는 귀여운 이제 안마봉. 안마봉까지 이렇게 야광봉에 시원한- 이어서 안마봉까지. 네, 안마봉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두 인형의 공통점 아시겠나요? 귀엽다. 네, 귀엽죠? 네, 이 두 인형의 공통점은요, 바로 아이돌과 또 콜라보를 통해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뭐 이 캐릭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방탄소년단이 만든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는 몬스타엑스가 함께 제작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아이돌과 캐릭터가 협업해서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여기 귀여운 이 강아지 굿즈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굿즈로 굉장히 유명한 BT21이잖아요. 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이 굿즈 산업으로만 올린 매출이 작년에는 1973억. 그리고 또 올해에는 이미 2천억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외에도 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푼즈, 최근에 트와이스는 카카오 프렌즈와 또 협업을 해서 다양한 굿즈들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이 그룹들은 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인기가 너무 많은 그룹들이기 때문에 굿즈들을 판매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에도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트와이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가로수길에 네, 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근처를 지나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아미아라서가 아니라 정말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방탄소년단 게임이 나왔다고요? 네, 눈 떠보니까 2012년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방탄소년단판 프린세스 메이커입니다. 그러면은 그 방탄소년단과 사내 연애도 할 수 있나요? 그죠? 안 되죠. 그러면 아니요. 퇴사당합니다. 퇴사. 퇴사당 게임 오버. 네, 퇴사당하고요. 방탄소년단 매니저로서 네, 이 열심히 팀을 이제 최고의 아티스트로 일만 해야 되네요. 네. 성장시켜주는 연애 말고 연예. 연예만 네, 해주시면 되고요. 네, 글로벌 176개국에서 정식 출시가 돼서 33개국에서 이제 무료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게임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게임 안에 사진, 영상 등 굉장히 다양한 독점 콘텐츠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아니면 SNS, 또 음성 통화나 영상 통화까지 다 가능하고 멤버들과 팬들이 1대1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팬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아직 데뷔까지는 못 시켰는데 네. 데뷔 전전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정국 씨한테 영상 통화가 오고요. 멤버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심쿵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괜히 실제도 아닌데 내가 마치 그 화면에 못생기게 나오면 괜히 숨기고 싶고 자기 얼굴도 자기 나오는 얼굴도 거예요? 나와요. 아, 진짜요? 네, 대박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BTS 월드는 이제 게임 회사인 넷마블이랑 이제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합작품인데요. 이제 뭐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과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가 뭐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사업적으로 가까워져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작년 4월에 2014억을 투자해서 빅히트 2대 주주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게임 회사인 슈퍼브를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빅히트의 음악 자본과 네. 이런 게임 회사의 시너지를 결합을 해서 이제 BTS 월드도 있지만은 네. 새로운 음악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로 막 해보고 싶네요. 남잔데도 네. 왠지 영상통화 해보고 싶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K-팝 콘텐츠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네, 이제는 굿즈 같은 상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소속 아티스트를 활용한 자체 콘텐츠까지 제작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SM 아티움인 것 같아요. 가시면은 거의 K-팝 콘텐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네. 뭐 홀로그램 콘서트를 본다든지 내 옆에 레드벨벳이 없는데 레드벨벳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지 아티스트의 뭐 손도장이 있다든지 되게 다양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에게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주고 아티스트들도 활동 없이 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콘텐츠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K-팝 콘텐츠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입덕의 시작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이돌과의 유대감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팬들의 워너비를 잘 아는 K-팝 콘텐츠가 많이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K-팝 팬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K-투데이 제작진이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른 주제로 아이돌을 알아보는 아이돌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돌들의 입덕 포인트는요. 평범함을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입덕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이돌 캐치에서 만나보시죠. 연예인에게 이름이란 대중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그중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은 부모님의 탁월한 안목 덕분에 예명 못지않은 예쁜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정말 본명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이름만 들어도 매력 지수가 쑥쑥 올라가는 예쁜 본명을 가진 아이돌은 누가 있을까요? 이름마저 입덕 포인트인 스타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중 우리나라의 한글은 신비롭고 예쁜 소리를 가진 자랑스러운 문자입니다. 13명의 사랑스러운 소녀들, 우주소녀의 예쁜 한글 이름을 가진 스타가 있다는데요. 내 이름은 루다. 우주소녀야. 바로 우주소녀의 소중한 쪼꼬미, 루랑단장 루다입니다. 영어 이름 같기도 한 루다라는 이름은 성과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바로 이루다가 되기 때문인데요. 안녕. 안녕. 유이낙낙. 리얼루다가 게임 별로 못하는 리얼루다가 루다. 함께 개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희철도 SNS에 다정한 투샷과 함께 본명을 듣고 리얼루다가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루다는 꿈을 이뤄내라는 의미로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친언니의 이름은 이슬비라고 하니 부모님의 장명 센스가 정말 대단하네요. 우주소녀는 얼마 전 부기업으로 음악방송 사관왕을 차지하며 대세 걸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 단단히 굳혔는데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있게 해준 우정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어느덧 이름 그대로 멋지게 꿈을 이뤄내 부모님에게도 우정에게도 가장 큰 자랑이 된 루다. 앞으로 이뤄나갈 더 많은 꿈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돌은 예명이나 가명이 아닌 본명을 무려 2개나 갖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바로 글로벌 대세돌로 손꼽히는 갓세븐의 뱀뱀이죠. 한국은 호적에 등록된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하지만 뱀뱀의 고향인 태국에서는 공식적인 본명 츠찡과 별명인 츠렌 2가지의 이름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뱀뱀은 좀 더 부르기 쉬운 별명을 활동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특별해 보이는 이름의 탄생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뱀뱀의 할머니가 좋아하는 만화의 힘센 아기 캐릭터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정말 귀엽네요. 그래서인지 노래 외에도 뮤직비디오 프로듀싱까지 가능하다는데요. 뛰어난 영상 편집 실력은 덤이라고 합니다. 갓세븐의 새로운 능력자로 떠오르고 있는 뱀뱀의 끊임없는 성장을 기대해주세요. 세계를 반하게 한 걸그룹 블랙핑크에도 예명보다 더 예쁜 본명을 사용하고 있는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젠드기 제니입니다. Hi, I'm Jenny. And 제니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이국적인 이름 때문에 종종 외국인이나 도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상 외모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제니라는 이름은 한글 이름입니다. 호적상에도 엄연히 김제니라고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연습생 시절부터 제니킴이라는 이름으로 이하이, 지드래곤 등 같은 소속사 선배들의 곡에 피처링을 하며 이름을 알려왔던 제니. 6년이라는 긴 연습생 기간답게 랩, 보컬, 댄스까지 모든 포지션에 능한 제니는 타고난 띠와 표정까지 더해 무대 볼맛나게 만드는 능력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뛰어난 비율과 직각 어깨, 가느다란 허리에 완벽 가치컬로 어떤 패션도 완벽 소화해 인간 명품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보나 무대를 통해 보여지는 시크하고 도도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평소 모습은 애교도 많고 멤버들에게 잘 달라붙어 젠득이라는 별명도 있다는데요. 이름부터 성격까지 반전 매력을 자랑하는 제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반전 매력으로 블링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화 관상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인데요. 팬들 사이에서 이미 임금님으로 불리는 아이돌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NCT 드림의 멤버 제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근데 같이 생활을 하면 너무 귀여워요. 같은 그룹 멤버들이 앞다투어 인정할 만큼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제노를 보고 있으면 임금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제노가 임금님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제노의 본명 때문입니다. 제노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명이 아닙니다. 영어도 아닌 임금제의 노비 노래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골룡포도 잘 소화해내 팬들 사이에서 골룡포가 평상복 같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자해 보이는 듯한 순한 눈웃음과는 달리 파워풀한 댄스까지 선보이고 있는 제노. 제노 임금님이 앞으로 비단길만 걷기를 NCT즌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쁜 본명을 가진 아이돌,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국민센터 강다니엘입니다. 강다니엘은 2017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워너원의 센터로 데뷔하며 음악방송은 물론 각종 예능 광고까지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강다니엘의 이름 또한 본명인데요. 강의건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잘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아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세례명이기도 한 이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최근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다니엘은 뮤직비디오 1000만 뷰는 물론 46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갓다니엘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더 좋은 모습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이 낳고 팬들이 마음으로 키운 명불허전 국민센터 강다니엘. 앞으로 솔로 가수 강다니엘의 앞날에도 꽃길만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요. K-팝의 역사에 예쁜 이름으로 최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아이돌들. 그들이 영원히 빛나도록 쭉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내 덕질을 이롭게 하는 사소한 정보도 싹싹 끌어모아줄 체키 Q&A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체키해야 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비주얼은 물론 실력도 뛰어난 아이돌들이 많습니다.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무대 위 아이돌의 필수 아이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돌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꼭 필요한 물건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정신이 필요하죠. 정신이요? 네, 정신. 올바른 정신. 눈빛? 눈빛 중요하죠. 열정. 네. 이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오. 정답은 바로 커스텀 마이크인데요. 아. 네, 사실 이 커스텀 마이크가 대부분 화려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돌들에게는 일종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아이돌이 무대 위에서 더 빛나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빌보드 무대에서 또 새롭게 바뀐 커스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마이크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멤버별로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원래 외모만 봐도 빛이 나는데 더 빛이 이 나요? 마이크까지 빛이 나니까 네. 시력이 없어지는 느낌. 거의 그 정도였는데 네. 진 씨의 경우 특히나 네. 이 스와로브스키 보석이 또 마이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게 된 이후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지압이 됐어요? 지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싼 거라 그런 건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렇다면 이 커스텀 마이크의 디자인은 보통 아이돌이 하나요? 네, 보통 개인의 그 취향을 반영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기만 해도 아, 이 아이돌의 것이다라는 게 티가 나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마이크 어떤 그룹의 마이크인지 아시겠나요? 핑크빛인데요? 핑크의 4명이니까 블랙핑크 아닌가요? 네, 저도 블랙핑크. 네. 네, 정답입니다. 팀 색깔에도 좀 잘 맞는 커스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같은 핑크 중에는 에이핑크도 핑크색 커스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더인 정은지 씨는 제일 진한 핑크, 네. 막내인 하영 씨는 제일 연한 핑크. 그 외에는 이제 각자 개성에 따라 골드 핑크를 쓰는 멤버도 있고 뭐 실버색이 섞인 핑크를 쓰는 멤버도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마이크를 모아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커스텀 마이크는 제작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커스텀 마이크가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가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마이크에 대한 커스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어느 정도 고가에 쓰느냐에 따라 기본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 도색이나 큐빅을 붙인다거나 이런 커스텀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스텀 가격이 마이크의 가격을 넘기도 할 정도로 네, 비싸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브랜뉴 뮤직의 라이머 대표님이 AB6 멤버들한테 한 1,200만 원어치의 커스텀 마이크를 제작을 해주셨다는 얘기가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또 다 시세에 모아서. 따라서 볼 때는 5명의 멤버들의 마이크 가격이 1,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만 해도 이미 한 사람당 굉장히 그쵸. 비싼 금액의 마이크를 그쵸. 선물을 받은 셈이라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방탄소년단의 그런 마이크는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요. 마이크도 상당히 가격이 나가겠지만은 일단은 커스텀 비용이 좀 커 보여요. 네. 왜냐하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진 씨처럼 이제 스왈롭스키 큐빅을 붙인 멤버도 있고 붙이지 않은 멤버도 있는데 네. 붙인 멤버의 경우에는 그 크리스탈이 한 4,500개 정도 사용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와. 아마 그 스왈롭스키 크리스탈의 가격에 따라서 네. 이 비용이 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 네, 그리고 또 커스텀 마이크와 더불어서 또 아이돌에게 필수인 아이템이 또 있다고요? 이니어가 있는데요. 이니어 이렇게 끼는 거 다들 네.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니어는 쉽게 말해서 그 음향 모니터를 위한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은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은 이제 큰 공연장에 서는 아이돌들은 무대에 서면은 본인 목소리와 반주를 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울려서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목소리와 반주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고요. 이 이니어도 고가의 제품일수록 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무대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아이돌들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쫙 던져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남자 이렇게 넥타이 풀듯이 시계를 이렇게 풀듯이. 너무 섹시한데 맞아요. 무대 중간에 이렇게 이니어를 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유를 아시면은 더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오. 이거는 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 강도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네, 이니어를
폰을 끼고 있으면 저희가 네. 이어폰을 끼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석에 뭐 같이 부를 때나 노래를 아니면 객석에 응원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이어를 빼는 겁니다. 팬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빼는 거였군요. 그래서 떼창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빼고. 예. 같이 부를까요?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렇게 인이어를 또 보다 보면은 디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인이어도 아이돌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건가요? 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인이어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마이크와는 또 다르게 각자 개개인별로 모양이 살짝씩 다르다고 합니다.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춤을 정말 격렬하게 출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인이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귀 모양에 맞게 본을 뜬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도 다르지만 또 본인 귀 모양이 다 다르니까 모양도 살짝씩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귀 모양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네. 이제 인이어뿐만 아니라 그 춤을 격렬하게 추는 팀일 때는 헤드 마이크를 착용을 하잖아요. 네네. 얼굴에 붙이는 마이크. 근데 양손을 자유롭게 써야 하니까 이 마이크도 맞춤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맞춤 제작을 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네. 그 아이돌 친구들이 얼굴이 워낙 작아서 이 길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럽네요. 약간 소름 돋았어. 얼굴이 너무 작아서. 네, 이렇게 화려한 인이어와 마이크가 단순히 무대만 빛나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아이돌의 실력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팬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아이돌들의 마음과 또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번엔 아이돌들에 대한 무한 애정과 또 방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아이돌 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아이돌을 연구해 오셨죠? 오늘 연구한 아이돌을 만나보시기 전에 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손수건입니다. 저번에는 트와이스 할 때는 핸드폰이라고 하더니 왜 이번 주에는 또 손수건인가요? 왜냐하면은 눈물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폭풍 오열할 수도 있어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의 아이돌 연구 대상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입덕을 하기 전 대부분의 팬들은 아이돌에 대해서 탐색해 봅니다. 이 아이돌은 말을 너무 잘해서 좋다. 쟤네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좋다. 얘네는 얼굴이 조각이잖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돌의 팬이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모든 입덕 포인트를 한데 모은 이 그룹은 어떨까요?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바로 세븐틴입니다. 수많은 입덕 포인트로 인기를 끌며 수없이 많은 상을 받은 세븐틴은 이 가요 시상식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멤버인 부승관 씨가 예능 신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멤버가 예능 원석이라는 세븐틴. 그들의 매력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예능감은 이 안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돌들과 달리 세븐틴은 하트를 바꾸거나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안무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색적인 안무 영상을 찍어준 것만으로 팬들은 만족했겠지만 아직 세븐틴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마구마구 쓰기도 하고요. 멋지고 매력적인 이 춤을 이렇게 자유분방한 막춤으로 변형시키기도 하죠. 게다가 고퀄리티 연기력까지 선보이는데 쓸데없이 너무 진지해서인지 세븐틴도 웃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세븐틴이 이렇게 몸을 활용해서만 웃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울고 싶지 않아 안무를 할 때는 가사 그대로 울고 싶지 않기에 웃으며 춤을 추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코끼리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정확한 가사는 꽃길이죠. 꽃길과 코끼리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세븐틴의 예능감은 연구 결과 평범한 일상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꼭 웃겨야만 하는 DNA라도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손길도 예사롭지 않은 세븐틴. 해가 좀 쉽지 않아서
특히 부승관의 옷 정리해주는 실력이 전문가 뺨치는데요. 소겸의 패션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우와, 그대로예요. 이렇게 재치 넘치는 세븐틴은 긴장감 역시 그들만의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사실 이 노래의 원래 가사는 이건데요. 이 노래 가사를 승관이 재치 있게 활용한 거죠. 게다가 그냥 막 던진 수건까지도 도와주는 세븐틴. 이 정도면 예능신이 강림했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방금 본 장면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세븐틴이 실제 예능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예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삼행시인데요. 대표 주자는 바로 도겸과 조슈아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오행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것 같은데요. 스바라시. 많이 컸습니다, 정말 우리. 스바라시. 외국인 멤버인 조슈아는 대구 이행시에 도전한다는데요. 이 정도면 삼행시 실력도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상황극입니다. 막장 드라마 버금가는 상황극을 펼치는 세븐틴의 모습을 준비해봤는데요. 얘 웃는 거야. 야, 아직도 그걸 모르니? 야, 너 그거 모르면 어떡해. 니네 둘이 부부인데. 뭐? 여보, 우리 언제 결혼했어? 알았어. 어떤 상황극도 당황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능력. 상황극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무서운 놀이기구를 대하는 세븐틴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놀이기구에서도 세븐틴의 예능감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야, 망했어. 우리 잘 되고 있어, 우리 지금. 이 공포가 꿈이기를 바라며 눈을 감아보지만 놀이기구 도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 겁쟁이 2명 땄다, 겁쟁이. 아, 그걸 왜 타는 거야? 겁쟁이 2명 땄다. 세 번째 단계 역시 통과. 마지막은 바로 예능의 꽃이라 불리는 입수입니다. 이는 예능 신인상의 주인공이죠. 바로 부승관의 수영장 입수를 준비했는데요. 멋지게 물에 뛰어들고 싶지만 맘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부승관. 멤버인 우지가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나쁘지 않아. 이제 멀리 가면 되는 거야. 나쁘지 않아. 과연 승관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멋진 명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래야 예능이죠. 이렇게 예능감 넘치는 세븐틴의 모습을 여지껏 꽁꽁 숨겨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캐럿들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상 6번째 연구대상 세븐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븐틴이 재밌는 그룹이었나요? 원래 세븐틴이 예능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도 아는형님에 나와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완전체로요. 이 부승관 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예능 신인상을 받았는데 애드리브 마스터인 이수근 씨를 이 라임 대결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세븐틴 멤버가 좀 완전체로 많은 네. 예능에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븐틴이 재밌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또 저는 최근에 놀란 게요. 이 SNS에서 세븐틴의 최근 앨범이었죠. 힛 응원법 영상을 보고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뒷부분에 너무 휘몰아치더라고요. 네.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연구 결과 이 응원법은 세븐틴 이 자신들이 만든 응원법이 맞았는데요. 네. 특히나 이 세븐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뒷부분이 어렵잖아요. 네네. 이 세븐틴 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이걸 또 직접 우지 씨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시작된 게 이제 실제가 돼버려가지고 이 그럼 팬들도 팬들이 진짜? 뭔가 이 도전 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팬들이 실제로 네. 이 히트곡의 노래 파트 시간을 계산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13명 멤버들의 파트보다 네. 캐럿이 응원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뭐 레전드 응원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유쾌, 상쾌, 통쾌한 세븐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븐틴은 오는 9월 16일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 앨범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아이돌들의 패션을 분석해보는 스타일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돌의 패션 분석해 오셨나요? 네, 지난주 방송국만큼 아이돌을 많이 볼 수 있던 것이 바로 공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항 패션의 종결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아이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입니다. 역시 뭐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이죠. 많은 분들이 뭐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네. 두 그룹을 보면 올해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패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크롭티인데요. 네, 여기서도 리사 씨가 또 눈에 띄어요. 네네. 와이드 팬츠와 이제 크롭티에 박시한 셔츠를 오픈해서 스타일링을 하신 오. 게 네, 굉장히 또 힙하면서 리사 씨의 또 이런 매력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블랙핑크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옷을 다 잘 입지만 또 인간 샤넬 제니 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제니 씨의 경우 바로 지금 보시는 의상이 원래는 자켓이라고 합니다. 아, 저게 자켓이에요? 네, 자켓을 저렇게 원피스처럼 이제 벨트로 포인트를 주어서 연출을 해주셨는데 이때 그 제니 씨의 헤어와 메이크업이 또 이 의상과 굉장히 찰떡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셀럽분들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니 씨가 굉장히 또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트와이스의 공항 패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트와이스의 패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트렌드는 바로 정현 씨가 입은 사이클링 팬츠입니다. 네, 사이클링 팬츠라 하면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입는 쫄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템 자체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급부상한 힙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현 씨 같은 경우는 연보라색 셔츠와 또 데님 사이클링 팬츠를 매치를 하셔가지고 스포티하지만 또 트렌디함까지 놓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딱 달라붙는 의상이군요. 네, 바로 근데 길이도 길면 안 되고 딱 그 무릎에서 무릎 살짝 위 정도의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신축성이 좋을 것 같은 팬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자 아이돌의 공항 패션 알아봐야겠죠. 남자 아이돌 중에는 누가 유독 눈에 튀었나요? 네, 저는 갓세븐을 꼽고 싶은데요.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패션의 정석이 올블랙 룩이기도 하잖아요. 네. 갓세븐의 공항 패션을 보면 항상 이제 너무 과하지 않고 편하면서도 굉장히 올블랙 코디를 시크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저는 뱀뱀 씨를 좀 주목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뱀뱀 씨가 입은 겉에 자켓은 투버튼 자켓이에요. 네. 근데 보통 저런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멋있다. 워낙 분위기가 클래식하기 때문에 안에 셔츠를 코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뱀뱀 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하시고 여기에 또 신발을 앵클 부츠로 신으셔서 더욱 시크함을 어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럭지가 있어가지고 네.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뱀뱀 씨 같은 경우는 팬분들 사이에서 네. 얼굴을 가리고 패션만 봐도 뱀뱀 씨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앵클 부츠를 즐겨 신으신다고도 해요. 사실 이 뱀뱀 씨는 화려한 옷을 굉장히 잘 소화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 의상은 좀 무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확실히 딱 뱀뱀 씨만의 저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뱀뱀 씨의 패션을 찾아보면서 놀란 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코디를 굉장히 또 믹스 매치해서 잘 어울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과한 것 같은데도 과하지 않게 스타일링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돌들의 공항 패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아이돌의 어떤 패션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멋진 패션 기대할게요. 네,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패션 아이템들을 보면은 네. 제가 이 출연했을 때 한번 입고 나오고 싶다. 오, 이런 괜찮은데요? 도전 의식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B 씨가 입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물고기 의상. 그것 좀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꼭 찾아오도록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스윙수트. 아, 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K2데이는 8월 연예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돌들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매주 목요일 K2데이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